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은 육감적인 시황 분석과 또 종목에 대한 풀이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육감 투자로 진행됩니다. 베스트 인베스트 이상로 대표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부터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도 풀어드리고 있죠. 특징주 분석 이후에 시청자분들께서 샵 8338 100원의 유료 문자에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가 비중을 적어서 궁금한 종목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특징주 분석 이후에 시청자분들의 고민 선별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시장의 큰 그림부터 읽어봐야 되겠죠. 네. 오늘 시장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저는 바이오주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HLB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시총 1위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확실히 코스닥 시장이 바이오주가 움직이니까 활기를 더 찾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이오주를 아직까지 많이 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또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고, 자, 일단은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가지가 오늘 시장에서도 등장하는데 그 키워드 몇 가지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바로 안정감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 안정감이 어디서 나오는 안정감이냐? 결국에는 우리가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 자체에서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밟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 중국에 대한 이런 우려감 자체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양상이었고, 브렉시트에 대한 문제점 자체도 다시 한 번 더 안도감 랠리로 다시 한번 바뀌어버리는 그런 양상이었거든요. 결국에는 글로벌 증시 자체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산업 총생산이 얼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중국이라는 나라는 바로 소비자로 인지를 한다는 거거든요. 결국엔 다음에 소비지표가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될 건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 자체가 반등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에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안정감이 가장 첫 번째 이슈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이 지금 큰 폭의 또 다시 상승을 랠리를 보였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HLB겠죠. 일단은 뭐 HLB가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우리가 사실 뭐 아무리 나쁜 종목이라도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고, 올라가면 그만큼 더 좋은 종목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런 부분에서 해석을 한다면 지금 HLB의 지금 현재 이 상승뿐만이 아니라 투자 심리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또 바뀌어버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신라젠이 내년에 임상에 대한 부분은 연기가 됐었지만 오늘 시장에서 반등 나오는 것은 그만큼 다시 한 번 더 우리도 제2의 HLB가 될 수 있다. 헬릭스미스 마찬가지로 이대로 꺾이지는 않는다. 여전히 HLB가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게도 뭐랄까요, 꿈과 희망을 다시 한 번 더 두둑히 보내는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연기금의 매수와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안정감, HLB, 삼성전자 지금 키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 일단 다 긍정적인 흐름 속에 확실히 시장에 조금 더 리스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편승을 하면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강하게 끌어줄 만한 뭔가가 없어서 지수가 방향은 위로 가고 있긴 하지만 탄력적인 측면에서 다소 좀 아쉽기는 했었는데 오늘은 네. 그래도 바이오주의 좀 활력적인 움직임과 함께 그래도 시장 조금 더 힘을 받으면서 강하게 또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얘기도 많이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슈에 따라서 수급이 유입되면서 강하게 탄력을 받는 업종군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 관련주인데요. 메가MD가 가장 또 상승폭이 크죠.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대입, 정시 비중 확대에 대한 대입 앞으로 제도 개편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오늘 사실 장 초반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가 나타난 종목들이 속속 눈에 띄었습니다. 교육주들 사실 단기적인 테마로 봐야 될지 조금 더 앞으로 개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또 한켠에서 테마로 자리 잡아서 이제 순환매에 대해 동참을 할 수 있을지 매매 측면에서 살펴볼까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이제 정시가 확대된다 뭐 이런 것들 자체뿐만이 아니라 교육적인 부분, 교육 정책이 계속적으로 바뀔 때마다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집단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학원가가 될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애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뭐 바빠 죽겠는데 그죠? 애들에 대한 이런 교육계까지도 모든 관심을 사실 두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대입에 대한 제도가 또다시 한 번 더 개편된다는 것은 여기에 대입 제도와 관련된 이런 교육주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뀐다는 거죠. 최근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를 지금 입학하기 위해서는 뭐는 입시 사정관에 대한 부분 자체 상담을 받지 않고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 힘든 게 요즘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시 확대는 일정 부분에서 환영할 만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세세하게 바뀔 수 있는 규정적인 부분 자체는 또 이런 업체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잘 알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애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현재 기대감으로 오르는 시장의 분위기였지만 그다음부터는 이런 기대감 자체가 바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감안한다면 지금의 오늘 상승 자체는 바닥권력을 뚫어내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추세적 상승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필요가 있겠고요. 단기 이슈라고 보시는 건 아니네요. 그래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장기적인 이슈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종목군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메가 MD였죠. 메가 스터디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메가 MD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메가 스터디니까요. 자, 요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현재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봉을 잠깐 보시면 자, 상당히 사실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져내려오는 형국이었습니다. 꾸준히 빠져왔고 여기서 마찬가지 2만 원대까지 반등 나왔지만 그 2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9,050원까지 하락폭이 상당히 컸다는 거죠. 약 60% 정도는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하단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봉들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요 봉이 나타나는데 자, 이런 봉들이 뭐가 되냐면 결국에는 급락 후에 첫 양봉이 형성되는 자리들이거든요. 그냥 이런 자리 자체가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지가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큰 그림 안에서는 지금 상당히 하단권역에서 이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이런 상당히 두꺼웠던 매물대를 뚫어내는 모습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는 게 맞겠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메가 MD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디지털 대성이나 이런 종목군은 다 움직였는데, 자 메가 MD도 한번 같이 보시면 거의 뭐 대동소이하죠. 상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빠져내려왔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빠졌던 것은 바로 뭐랄까 이제 학생 수의 감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업황에 대한 변화가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바닥에 다시 한번 들어서는데 이런 상승 자체가 앞에 있던 상승을 지금 메꾸지는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하단에서 들어왔던 이런 물량은 지금 매집 구간에 대한 물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다만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피로감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오른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연속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진단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급등한 데 따른 좀 어느 정도의 피로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정을 받는다면 충분히 순환매적인 차원에서의 교육주에 대한 관심 유효하다라는 긍정적인 진단 주셨는데 확실히 이런 탄력도에 대해서 차이가 네. 있잖아요.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대장을 그러면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을 대장으로 보고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교육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순환매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했죠, 지금까지. 그러면 이런 종목일수록 항상 이제 프리미엄을 조금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항상 보면 순환매적인 부분을 판단했을 때 3등을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항상 이제 꼭 이렇게 뭐 센터군에 있는 주연급에 대한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네.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가 스터디 그룹이 결국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 그룹 위주로 우리가 교육주는 조금 네.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까지 꼭 참고하시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주 대장을 중심으로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중심으로 앞으로도 함께 지켜보자라는 부분 진단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 특징주도 급등주에서 찾아봤습니다. 두산퓨얼셀, 두산솔루스 오늘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인적 분할 재상장 이후에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기업 가치를 찾아가는 차원에서의 급등세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매매 차원에서도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 쫓아가는 매매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보시면 좋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인적 분할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인적 분할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어디서 지금 분사가 됐느냐를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적 분할이 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두산이라는 지주 회사에서 여기에서 이 두산 퓨얼셀하고 그리고 지금 두산 솔루스하고 뭐랄까 인적 분할이 되는 건데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산그룹에서 차지하고 있는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인적 분할이 된다는 것은 그 주주들 그대로 이 두산 퓨얼셀과 두산 솔루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두산 퓨얼셀도 그렇고 두산 솔루스도 그렇고 대부분의 최대 주주에 대한 비중이 이제 60%인가 65%인가 그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분할 상장이 됐다고 하는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야 이거 대박 났다 이런 개념보다는 주주들한테 지금은 대박이 난 개념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아니면 두산 솔루스가 상한가를 몇 번 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 쉽게 상한가를 보낼 수 있는 것도 기존 주주들이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주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내부적인 부분을 조금 한번 살펴보시면 자, 여기 이제 두산그룹에 대한 두산 지주회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던 여기 전자비지라는 부분 자체가 바로 지금 나오는 두산 솔루스, 그 두산 퓨얼셀로 분사가 된 개념, 그러니까 인적 분할이 된 개념이 되는데요. 이 기업이 두산이라는 지주회사에서 차지하고 있던 이런 전자재료라든지 연료전지에 대한 비중은 얼마가 되느냐. 그것이 여기에 매출액으로 따진다면 4.5%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100 중에 사실 5를 바로 이 전자재료 분야가 차지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어떤 기업이 다 차지하고 있느냐? 자, 뒤에 보시면 이제 두산중공업이 매출액 27%를 두산 지주에 차지하고 있고 그 밑에 두산인프라코가 4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두산건설이 또 보시면 여기 이제 7% 차지하고 있죠. 요것만 다 더하더라도 지금 70%가 넘죠. 네? 거의 막 80% 가까이 나오는데 결국에 이런 알짜는 사실 남아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그렇게 실적이 많이 나타났던 부분이 아닌 두산 솔루스나 두산 퓨얼셀만 인적 분할이 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상한가를 가느냐? 결국에는 지금 현재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서서 봤던 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연료전지예요. 연료전지. 자, 연료전지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요거는 바로 수소차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수소차가 이슈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두산 솔루스는 그거는 이제 OLED 전자재료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본다면 미래의 성장 먹거리가 지금 빠져나왔다. 지금 당장 회사에 대한 기업의 재무제표가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돌아가 보면 자, 일단은 뭐 두산 퓨얼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도 상당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 과정이고 기업 개요를 잠깐 보시면 여기 이제 최대 주주 등 이렇게 나왔죠. 65.3%. 이미 이걸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인적 분할이 되면서 나머지 35%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사니 많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냥 요 기업에 대해서 지금 주가적인 추이를 보더라도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하단에 보시면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자, 기관의 매도가 지금 연이틀 나타났거든요. 분할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기관 매도 나오고 그다음 또다시 기관 매도 나오고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런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목표가까지 대부분 넘어오고 있다. 왜냐하면 분할이 되고 난 다음에 100%가 올랐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4,200원대 시작해가지고 9,120원까지 약 2배 정도 더블 정도 올랐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단기적인 고가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두산 솔루스도 보겠습니다. 자,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에 점인데요. 우리가 똑같이 4,240원부터 9,300원 점으로 이제 발전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분봉으로 보더라도 점 상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우리가
보시기는 어렵고요. 사실 장 초반에 16,000주 터졌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16,000주는 사실 못 잡는다 봐야 되죠. 이거는 지금 걸어놔도 내일 걸릴지 안 걸릴지 모릅니다. 사실. 그 정도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서 그냥 이거는 분할 상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눌림목적인 여건 100%에 대한 수익을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매매를 하고 싶어도 매매를 하기가 네. 쉽지가 않죠. 지금 눌림을 줬을 때 다시 한번 재공략하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징주들 살펴봤고요. 이제 시청자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338, 샵 8338,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가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기서 선별을 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도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시간 관계에서 너무 짧아서 저희가 많은 종목들을 풀어드리지 못했잖아요. 제가 쭉 살펴봤더니 좀 다수 분께서 에비 세미콘에 대해서 여쭤보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얘기하면 네페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에비 세미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에비 세미콘은 왜 얘기를 안 하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8,850원의 비중 20%를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데 움직임이 많지가 않아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신규 매수에 대해서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네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실질적으로 지금 LB 세미콘이 여기 주가가 올랐을 때 이게 BTS 관련 방탄소년단 관련주였죠. 맞아요. 근데 이 부분으로만 오른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업의 나중에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재무제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것은 부가적인 플러스 알파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캐시카우가 제대로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과연 여기서 주가가 빠져버릴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오히려 만약에 이 종목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기업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엮일 수 있는 종목인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3분기 실적 자체를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적이 좋다 나쁘다.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대신에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실적까지 확인을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과정이고 만약에 저라면 저는 여기서 좀 더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매수도 고려를 한번 해볼 수 있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반등 추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에 대해서도 지금 여쭤보셨거든요. 비중을 네. 좀 확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네. 긍정적으로 진단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등을 조금 올릴 수 있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많은 구간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을 판단하시면서 살펴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B세미콘이 일단 증권사 쪽에서는 3분기 실적에 대해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확실히 실적이 잘 나온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반등 권역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기다려볼 수 있다라는 부분 매수가보다는 그래도 조금 높은 가격대에 대한 반등 유효하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네, 그래요. 네. 두 번, 세 번 그래 얘기할 필요도 없고 시청자분 여기에 저는 긍정적인 의견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다음 에비세미콘.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뭐 신라젠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신라젠도 한번 같이 보셔야죠. 네. 자, 오늘 핫한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또 상담을 해드려야지. 자, 일단은 수고하십니다. 신라젠을 15,300원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10% 지금 들어가셨는데 지금 일단은 15,850원까지 한번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지금 현재 고가 권역의 15,700원짜리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에요, 사실. 이 신라젠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내년으로 연기가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져버렸거든요. 그럼 지금 움직이는 것은 그냥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라고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지금 분봉상에도 나타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이 자리 지금 15,700원대를 표시를 해놓으면 자, 오늘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자리가 또 15,700원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게 13,550원을 보유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한 번에 이익 실현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 15,750원 또는 15,800원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한번 해보신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은 일단 이익 실현 한번 해봐야 되는 자리다.
네. 왜냐하면 단기적인 고가가 한번 형성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기억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를 따라서 또 열심히 올라서고 있는 신라제 일단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한 차례 수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한번 또 관심을 갖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비중도 10%면 역시 좀 큰 비중을 실지는 않으셨는데 어느 정도 일단 수익을 한번 실현하고 가자라는 진단을 주셨어요. 다음으로 또 종목 진단 이어가 볼까요? 계속 문자가 오고 있는데 어떤 종목도 눈여겨보셨어요? 네, 좀 오늘 또 봐야 되는 것이 이분이 오이솔루션을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이솔루션을 매수해서 증자를 받을까 생각 중인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 발행가액이 39,500원, 39,600원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는 나중에 주주 배정 같은 경우에는 신주 인수권이라고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또 한번 드립니다. 저는 지금 손해보고 계실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신주는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신주를 받아야지만 그걸로 가격을 낮출 수가 있고 나중에 그 신주 인수권을 또 거래를 따로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받으시는 전략이 필요하시고요. 대신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9,600원인데 앞서서 발행가액이 39,000원대면 요 자리까지는 한 번쯤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제가 볼 때는 한 45,000원대 한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거를 감안을 하고 지금은 신주를 동참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손해보고 팔 주식은 아니에요. 네. 업황 자체가 좋은 기업들은 꼭 수익 보고 파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이솔루션 증자를 받고 조금 더 지켜보자, 수익원에서 꼭 팔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문자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급등하는 종목 안에서 토박스 코리아에 대한 질문도 주셨고요. 지금 사실 저는 바이오주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네. 바이오주보다는 정말 개별주 안에서 질문을 많이 주시네요. 바이오주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사실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버티기 힘드실 것 같고요. 맞아요.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기 조금 애매한 게 여기 이제 네. 시가총액이 350억짜리입니다. 사실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좀 그래요. 네. 그거는 조금 오늘 양해를 좀 삼성출판사에 말씀을 대한 드리겠고요. 이슈와 함께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시총이 있는 종목군 안에서 좀 종목 선별을 해볼까요? 네, 300억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넷패스, 넷패스 33,0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신 분 계시는데요. 그 상담 한번 같이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비스미콘에 이어서. 네. 네네, 뭐 넷패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넷패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분이 33,000원에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꼭지에서 지금 한번 들어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육성액이 한창 나올 때 그때는 이제 못 사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야 그래도 더 갈 수 있다. 신고가 따라잡기 한번 하셨다가 물렸을 확률도 높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방송에서 추천하는 종목 보고 사셨을 확률도 높아요. 그 정도로 이런 고가 권역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스스로 한번 체감을 한번 해보셔도 같고요. 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파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기업의 주가가 올라올 때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실적이라는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현재 2분기 실적 밴드로 한번 보더라도 반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약 PER 밴드로 따진다 약 12배에서 11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만큼 실적을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은 매력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스템 반도체는 마찬가지로 2분기보다 3분기 훨씬 더 낫고 3분기보다 또 4분기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할 때 오랫동안에 또다시 이런 작은 박스권을 요 고가 권역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홀딩을 하셔가지고 손해보고 팔지 말자. 제가 볼 때 36,000원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적이라는 이슈로 동반될 확률이 높다. 실적 발표 한번 챙겨보자는 말씀. 대신 추가 매수는 가격대를 봤을 때 28,000원대 밑으로 또는 29,0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긍정적이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메모리 반도체 두 종목 지금 에비스미콘에 이어서 넷패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과 함께 더 버텨보자 수익권에서 꼭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또 긍정적인 진단으로 넷패스까지 살펴봤고요. 확실히 2차 전지주에 대한 관심이 높네요. 에코프로비엠도 올라오고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가 사실 최근에 계속 소외를 받았었는데 그렇다고 또 버릴 종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포스코 케미칼을 좀 살펴볼까요? 네, 뭐 포스코 케미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분이 지금 포스코 케미칼을 55,000원에 지금 보유를 하셨던 것 비중이 같아요. 굉장히
많으시네요. 비중이 지금 현재 80% 보여 계시는데요. 일단 포스코케미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5,000원에 80%면 걱정하실 만하죠. 사실 네.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자 미래차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종목군이 오르냐를 먼저 한번 판단해 봐야 됩니다. 미래차에 대한 얘기 나올 때 오르는 종목이 뭐였어요? 바로 수소차나 자율주행차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런 전기차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미래차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전기차는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과연 그만큼 따라오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것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적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관심과 기대 속에서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지만 자, 주가를 같이 보시면 이것이 관심과 기대 속에서 약 3년 동안 지금 랠리를 펼쳤고 그게 이제 8만 원대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딱 이제 50% 정도 빠진 거예요. 그래 지금 자리에서 무작정 반등을 붙인다. 낙폭이 과대했다. 그렇게 보는 거 좀 어렵다는 거죠. 결국 동반될 수 있는 것은 실적이 그 정도로 받쳐주느냐. 그럼 이 2차 전지 분야가 지금도 경쟁이 상당히 과도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지금 주가가 좀 더 저는 추가적인 하락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자리 자체가 판단할 때는 저는 만약에 요분이 계속적인 보유에 대한 관점을 유지를 하신다면 오히려 4만 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단가를 한번 낮춰보는 전략. 요 기업이 팍 이런 식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내려갔을 때는 2차 전지가 없던 시대였고 지금은 전기차가 그래도 돌아다니는 시대거든요. 시대의 이제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급락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위험을 무릅쓰고 공포 심리를 한번 도전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중이 80%인데 여기서 비중을 더 실으셔야죠. 더 실어야 되나요? 아, 그렇죠. 80% 사셨는데 지금 손해 보고 나오면 그 손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더 실으셔야죠. 단가를 더 내려야 된다. 아, 그렇죠. 네. 이분은 80% 실었기 때문에 손절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현명하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성적으로. 그럼 여기서 조금에 덜어내고 딴 종목 살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려우실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 포스코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선택했을 때부터 이분은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좀 지향하시는 분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80% 실었으면 나머지 10%에서 20%를 마지막 가격 단가를 맞추는 전략으로 쓰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포스코케미칼 3분기 실적도 그다지 좋지 못했고 실적뿐만 아니라 지금 업황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투자 심리 측면에서 풀리질 않고 있는 상황이죠. 4만 원대 이하에서는 다시 한번 좀 단가를 낮춰가는 전략으로 좀 더 버텨보자라는 부분까지 포스코케미칼 살펴봤습니다. 육감적인 투자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분석 또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까지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